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한국 아메이의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름은 남정현.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외장 하드 우리 사업 설명에 파워포인트로다가 제가 썼던 외장 하드를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USB를 새로 사서 이제 그 자료가 다 없어져서 그거 갖다가 이제 새로 찾다 보니까 옛날 자료가 있어서 그걸 나름 이제 작업해서 새로 산 USB에다가 넣어왔는데 제가 이쪽에 아직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단축으로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고 그러네요. 와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좀 황당한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베스트를 다 할까? 또 어떤 긍정의 마인드로다가 지금 앞에 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초보 되신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뭐 사업 설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뭐 도움은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더라고요. 아메이 이름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죠. 제대로 정확하게 그것도 성공한 사람한테 들어본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그 함정이 돼서 안 들으려는, 약속이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걸 먼저 하실 때 기회가 또 새롭게 주어집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는 그동안 또 안 했던 개인적인 또 스토리와 함께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 또 지금 이 아메이 사업이 얼만큼 기회인지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국 아메이가 91년도 5월에 한국에서 영업 개시를 했습니다. 91년도 5월에 개시를 했는데 저는 같은 91년도 11월에 아메이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가 오픈한 그 해에 만난 한국 아메이 한국 역사와 저의 그 사업 역사가 같습니다. 저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가서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메이 성공하신 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친근감 있는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아메이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표현하자면은 억세고 좀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인데 강하고 억세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제 설명을 듣고서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뭐 제가 하는 거라면 다 할 수 있겠다. 그게 제가 성공한 비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정말 지금 한국에서 28년 그 역사를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세대 아메이 리더들이, 젊은 리더들이 지금 막 핀을 성취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메이의 불모지잖아요. 막 오픈했으니까. 그래서 5월 1일 날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아메이가 뭐 성공한다 뭐 이렇게 그 얘기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메이 선진국에서 이 정보를 먼저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이 받아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는 게 기회인 줄 알고서 오픈한, 저는 그 들은 얘기고 저는 아마그램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만은 오픈한 그 첫 달에 SP가 한 100명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1호 아마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SP인데 본인이 세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SP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펄 SP라고 합니다. 이 펄 SP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불과 한 3, 4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펄 SP도 빵 PV,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 다음 아마그램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키트라고 하는 55,000원을 내면은 이만한 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초기에 나왔던 5가지 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제를 먼저 써볼 수 있게 다 넣어놓고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하고 포트폴리오 백하고 해서 포함해서 5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게 되면은 제품 5가지 들어있는 PV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가입만 해도 잡힌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거로다가 SP가 되고 펄 SP가 나온 거죠.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가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사업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 뒤에 저는 한 6개월 뒤에 아메이를 만났으니까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21%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였죠. 한국 아메이에. 정말 너무 썰렁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메이를 만났어요. 저한테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제2외국어로다가 일어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2외국어를 갖다가 많이 좀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그 회화 실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태원이라는 곳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그 이태원 하면은 굉장히 그 외국에서도 유명한 외국어가 통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 주변에 그 기지 아메리카,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미군들이 많고 그래서 간판의 대부분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일본의 그 엔화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일본 손님 상대로다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벌 때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점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점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저는 목표가 있었죠.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일본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더 많을 테니까 일본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 고향은 여기 용운동입니다. 대전 용운동에 태어났는데 5살쯤에 그 지금 수몰된 대덕군 동면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부모님이 이사 가셔서 그쪽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죠. 근데 워낙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또 재혼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외롭게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다가 늦게 결혼하셨어요. 가진 재산도 없죠. 늦게 결혼해서 아들 3형제를 낳는데 그중에 중간이 접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은 참 많으셨지만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가난이 정말 싫었던 자존심 강한 어린 시절이 지금도 생각 많이 납니다. 얼만큼 자존심이 강했냐면은 이상하게 그 아이 때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 때는 친구들한테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정말 보여주기 싫은 거 있죠. 유독 강해서 비 오는 날 학교 안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산 쓰고 가기 싫어서. 비 오는 날 저희 집에는요 파란 비닐 우산밖에 없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거. 그건 워낙 얇기 때문에 금방 찢어지고요. 꼭 찢어집니다. 대나무로 만든 이 우산은요 한번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면은 꼭 살이 부러집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지고 학교 가기가 싫어서 학교를 안 간 정도였었어요. 얼만큼 저한테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됐는지 공감해 가시나요? 아무튼 그런 그 어린 시절에 참 저희 집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픈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가난한 건 제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이 돼서 가난은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정말 가난만큼은 피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으로다가 점원으로다가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받던 그 월급의 2배, 3배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또 일어를 제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끝난 다음에도 그분들과 또 만날 기회가 있는 분들은 만나서 안내도, 관광 안내도 해드리고 맛있는 또 식당도 안내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어가 더 늘 수밖에 없죠. 단순히 물건 뭐 이렇게 팔고 계산하고 이것만 해서는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제 가게처럼 생각을 하면서 제 이름을 걸고 저는 일을 했어요. 저를 보고서 한 번 왔던 가게 손님은 꼭 다시 오게 하겠다. 이런 목표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그 이름을 이렇게 꼭 잘 외우는 그걸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손님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태원은 굉장히 그 비슷한 제품들, 관광 상품들을 많이 파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가게에 있는 그 상품이 옆에 가게도 있어요. 그럼 손님을 서로 안 놓치려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죠. 그러면서 여름에 손님이 없으면요, 그 가게 앞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손님 중에서 찾는 손님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 정도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손님이 한 사람이 그냥 남성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아침이니까 인사했더니 그분이 뭐 인사를 받으시길래 뭘 찾으세요? 물어봤어요. 나니오 상하시테마스까? 그랬더니 은행가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분명한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월 나오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고 싶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본인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지모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후지모도 하면은 이게 등나무 등자에다가 근본본자인데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된 거 있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앞에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좀 독특합니다. 체격도 좀 크시고 그래서 그럼 제가 후지모도상 이렇게 불렀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 가게에서 물건 한 번 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 기억합니까? 그래서 약 1년 전에 지나가실 때 제가 성함 물어봤는데 알려주셔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 했더니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희 가게에 와서 그 당시 한 1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려주셨어요. 그게 한 7, 8년 전도 넘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고객이 되고 그러면서 늘 올 때마다 저희 가게에 이제 손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매상 올린다고 해서 제 매상 아닙니다. 그 주인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그래요. 남사 끝난 다음에 여기 포장마차로 와요. 포장마차 발음이 안 나요. 포장마차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포장마차 갔더니 그 후지모도상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분이 남상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아메이 아닙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나는 일본에 가서 선진국에서 비즈니스를 먼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여성분인데 이제 그 후지모도상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그분 이제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뭘 맡겨놨다고 저한테 찾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저의 왕복 비행기표를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오고요. 또 성공자들의 눈에 띄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다 노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표를 받아서 비자도 없는데 제가 직접 이제 여행사 통해서 뭐 이렇게 저는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직접 다 하면서 비자를 만들어서 일본을 관광비자 15일 비자로다가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15일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같이 이렇게 대동하면서 여행도 가고 다양한 어떤 훌륭한 분들 만날 때 꼭 저를 같이 가는 거죠. 그 유명한 그분 이제 그 규슈에 사셨었는데 규슈 전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카메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미놀타나 캐논인데 캐논 대리점, 총대리점 회장님 이런 분들 만날 때 같이 데려가요. 가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하는 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 하는 걸 알려주는 게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철저하게 서비스 정신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러면서 저녁마다 이제 제가 혼자 와 있으니까 또 술집에 같이 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술집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사업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객하고 같이 이제 술집에 본인이 가는 술집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일하는 마담하고 거기 이제 웨이트레스가 팀워크로다가 이 손님한테 최고의 점수를 얻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단골 고객이 고객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 사업 잘 되게 이걸 도와줘야만이 여기 고객이 자주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일본 사람들은요, 술 먹는 사람 보면 누가 고객이고 누가 손님인 그걸 초대한 사람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자석에 가면은 누가 손님이고 누가 고객인지 잘 몰라요. 막 싸우고 손님 모시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서비스가 안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러면 손님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는 우리 손님한테 면을 세우려고 종업원하고 싸울지 모르겠지만은 큰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기본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참 많아요. 이분들은 팀워크로다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러면은 이 손님이 얼마나 그 대접을 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헤어지면 다음날 전화 한 통이면은 거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런 세따이란 말이 초대라고 하거든요. 초대 문화라고 그래요. 모든 비즈니스는 그게 기본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우할 줄 아는 기본 자세, 그게 돼 있으면은 비즈니스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때 배웠던 게 저한테는 이 아메이 사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 입장이 고객인지 아니면은 고객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입장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일본어로는 갖다가 입장이라고 해서 다찌바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어떤 다찌바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 얘기는 고객을
정말 그분들은 가미사마라고 표현하는데 신이라고 해요. 신. 가미사마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세로 노력하니까 아무튼 거기서 배운 게 그거였었어요. 철저하게 내 입장을 알아야 된다. 내가 고객을 갖다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한 2년간 한 15일 동안 있잖아요. 15일 동안인데 제가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남상 어떻게 보름 동안 잘 일본 처음 왔는데 어땠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운 게 많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면 그분이 이제 무역회사 사장님이었거든요. 일할 생각이 있으면은 운전면허만 따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바로 돌아와서 운전면허를 갖다가 한 달 만에 따가지고 일본의 그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약 3년 정도 제가 계약하고 들었는데 열심히 얼마 안 되는 월급이지만 안 쓰고 모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뒷받침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본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없는 사람이 돈 모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쓰고 안 먹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모아서 약 3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제가 나오게 됐죠. 나올 때 이제 그 사장님 저한테 그랬어요. 첫 번째 비즈니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본인의 지금 갖고 있는 능력 맞춰서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본금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서 처음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험이 참 소중하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혹시 안 되면 내가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밀어주마. 이런 약속을 받고 저는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일을 이제 좀 열심히 했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태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 쪽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 환경을 안다는 거. 그래서 이태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했죠. 그게 이제 올림픽 전인데 올림픽가 참 후회구나. 그래서 2층 가게였는데 가게세가 좀 싼 데가 하나 있었어요. 2층이라 손님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2층 안쪽에 그 안에서도 더 안쪽에 들어가야지 저희 가게가 있었어요. 매상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참, 그 자본이 없으면요, 항상 핸디캡을 안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있어야만이 선점을 해.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려운 사람은 항상 어렵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있는 사람은 더 벌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없죠. 거기서 뭐 손님이 안 오는 데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이거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층에 그 계단을 통해서 2층까지 올라오는 계단 입구에서 손님을 기다렸죠. 기다리는 손님을 제가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구분해야 돼요. 같은 동양인이지만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얼굴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프로는요,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곳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프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축 전문가는요, 여기 이 건물 들어오더라도 안에 내장재까지 대략 보인다고 그래요. 내장재 뭐 썼는지까지도. 우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프로는 본다라는 거죠.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메이가 겉모습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을 저는 잡아야지 또 이렇게 매상이 오르니까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프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11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한 가게를 제가 시작해서 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 가게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월 평균 이렇게 보니까 한 1,000만 원씩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의류 사업이 이 장사가 한 30% 남아요. 그럼 월 한 300만 원씩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부모님 먼저 갖다 드리고 100만 원은 이제 저축하고 100만 원은 제 이제 활동비로 쓰고 이렇게 했던 그게 1년 동안 제가 해왔던 쭉 일입니다. 그래서 1년쯤 됐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91년도 11월이었었어요. 근데 11월이면 좀 춥잖아요. 그렇죠? 춥지만은 이제 그때 기억인데 오늘도 우리 가게는 손님이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이제 청소 잘 해놓고서 계단 밑으로 내려갔죠,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전이고 좀 날씨가 추우니까 거의 손님이 없어요. 이태원 그 거리가요, 휑하고 다 뚫려 있어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마침 저 위에서 2명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딱 걷는 모습만 보더라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좀 안 잡히고 오기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비슷한 제품들을 파는 가게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곳에서 사면은 더 이상 안 사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반적인 일은 내가 기도하면은 나만 잘 되자는 기도잖아요.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제 기도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잡히고 쭉 내려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딱 제 앞에 이렇게 지나길래 제가 아침 인사를 했어요. 오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침 인사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남자들이 아침에 만나면은 이걸 짧게 해요. 오스! 그러면은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단축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분이 놀래잖아요. 그쵸? 이런 데서 보통 사람 쓰는 말이 아닌데 이거잖아요. 딱 돌아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오미야게 모노 상하시테마스까? 선물용 뭐 물건 찾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배고프대요. 배고파서 식당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내가 이분들을 내가 안내해드려야지. 안내하면은 나의 고객이 될지도 몰라. 여러분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제가 안내를 하겠다고 자청했어요. 제가 아는 맛있고 가격도 아주 착한 데가 있는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안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해준 다음에 저희 가게는 저밖에 없습니다. 종업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혹시 고객 중에서 이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게로 돌아와서 뭐 이렇게 좀 일 보고 딱 생각을 했는데 꼭은 아닌데 아까 식당에 안내했던 젊은 두 사람이 혹시 오늘 아침 매상을 올릴지 몰라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갔죠. 가서 그 식당 앞에 딱 도착해서 쓰자마자 두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서. 그래서 저를 보더니 놀라는 거 있죠. 약간 쌀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간 쌀쌀한 추운 날씨에 제가 서 있는 모습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기다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선의의 거짓말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감동받아가지고 사람은 감동이 중요합니다. 감동받아서 가게 어디냐고 가게가 가보겠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게 됩니다. 와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 몇 개 이제 옷을 사는데 굉장히 프로더라고요. 이쪽에서 팔고 싶어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을 아는 거 있죠. 엄청 잘 깎아요. 역시 그 심리적인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개시를 잘해야 된다. 개시는 그렇게 많이 안 남아도 해야지 그 다음에 잘 풀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안 남기고서 이렇게 옷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사줬으니까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했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아주 인상도 너무 좋고 그러니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보더니 가게가 특별히 돈 투자해서 한 가게가 아니잖아요. 적은 자본 가지고 했으니까 좀 허술하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오니상이 형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형아, 이 가게 몇 시에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쯤 끝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해요. 끝나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제가 총각되었으니까 여기 그 보링장에 보링 치러 가기도 하고 이태원 여기는 이제 클럽이 많다. 미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클럽에 놀러 가기도 한다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돈 벌 비즈니스가 있는데 들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는 어프로치였어요. 저한테. 저는 퇴근 시간 이후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위해서 돈 벌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필요했거든요. 그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사업이요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바로 약속해서 호텔로 가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남산 쪽에 타워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5성급 호텔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스위트룸에 묵고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두 사람이었어요. 젊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오카다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에메랄드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마자키 다꾸미라고 해서 이분은 저보다 3살 아래예요. 이분은 3살 아래인데 트리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당시 26살. 근데 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약속을 해서 저는 이제 가게 됐는데 오카다상이라는 분은 이분이 처음 이제 한국에 가보자 해서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했더니 오카다상이 이제 저를 맞이해. 그 다음날 아침이었거든요. 맞이하면서 다꾸미상은 어저께 술 한잔해서 좀 늦게까지 자니까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처음 나온 외국인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전날 나왔으면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1박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그 보너스 스케줄 보면 있죠.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요. 우리는 20만 포인트가 3%죠. 거기는 3만 포인트가 3%입니다. 우리는 1000만 PV가 21%죠. 거기는 150만 PV가 21%입니다. 환율 때문에 이런 게 달라요. 근데 한국 걸 이미 다 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만큼 착실하게 사업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설명하는데 설명이 너무 알기 쉽게 심플하게 이렇게. 그리고 저도 호기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호기심이 있어갔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했어요. 뭐 회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제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소한 거에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사인한다고 그분들이 돈을 법니까? 제가 회원되는 거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대한 소개 쭉 해주고 마케팅 설명해 주는데 우리 그 수익 구조 설명하죠, 그렇죠? 저는 한 번에 그냥 알아들었어요. 그 이태원에 제가 거기에 이제 일할 때 누가 뭐 저펜나이프 이렇게 떠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저펜나이프, 뭐 피라미드 이런 단어를 제가 들은 적만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윗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보세요. 이 중간에 이 사람이 보너스 더 많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거 딱 들으면서 금방 저는 알았습니다. 아,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걸 악용하게 되면은 피라미드가 되겠다. 이 회사의 레벨을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렇게 나가 있는 거 보니까 신용도를 보니까 아, 이 회사가 오리지널이구나. 여러분, 가짜가 있으면요, 진짜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가짜가 유명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짜가 많을수록 그 진짜는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요, 가짜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시계 중에서 가짜 제일 많은 게 롤렉스거든요. 근데 오리엔트 가짜는 절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차피 가짜 만들려고 노력할 바에는 최고 좋은 걸 가짜를 흉내를 내는 거지. 같은 노력인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가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진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구조도 한눈에 이렇게 저는 이해했고, 유통 구조도 저는 금방 이해했어요. 아, 컨셉이 좋다, 이 회사는. 광고비 유통 마진을 돌려준다, 소비자한테. 이게 여러분, 의심만 없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이 컨셉인데 다른 대기업들은 왜 안 될까요? 왜 흉내를 못 내죠? 소비자는 우리들이 써본 다음에 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기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대기업들은. 대기업의 장점은요,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한 것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량 생산한 걸 대량으로 판매할 때만 거기는 승리할 수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리점망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유통상한테 넘겨주는 거죠. 아니면 직접 전국의 대리점망을 갖고 있든가. 우리 아메이의 어떤 유통 방식처럼 고객이 써본 다음에 구정 광고를 해서 고객이 늘어나는, 이게 가장 정말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인데 흉내를 못 내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이 우리 아메이처럼 이런 유통을 흉내내면요, 회사가 부도납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중소기업 정도가 네트워크, 다단계를 흉내낸 데는 있지만은 대기업은 절대 흉내를 안 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대기업은요, 차라리 그 제품, 좋은 제품이 있으면요, 네트워크 회사하고 파트너가 되기 더 쉽죠.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래서 유통을 보면서는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핀 레벨을 이렇게 쭉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21% 레그를 이렇게 쭉 그려나가는데 보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저걸 왜 이렇게 많이 그릴까? 왜냐면 초기에 이제 저한테 보여준 한국아메의 초기 제품은 세제만 5가지 썼어요. 세제만 5가지. 여기 좀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처음에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지 또 사업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오카다상이라는 분은 이렇게 5개 그룹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에메랄드라는 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마자키 타쿠미상은 이런 그룹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 동그라미 그리기도 참 이게 힘든데 이것도 끊어진 표시를 다 그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걸 저렇게 그릴 필요가 있나. 5가지 세제 그 카탈로그를 보여줬는데 21% 1000만 PV라는 것도 너무 이거 이미지가 안 되는데 이런 그룹을 15개 갖고 있다고 그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트리플 다이아몬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면은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저는 이거 물어봤어요. 렌슈와 도노그라이 데스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8천만 행이래요.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야마자키 다쿠미라고 하는 그 당시 트리플 다이아몬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사람 만난 거 있죠. 오카다상은 이제 5개를 독립시킨 에메랄드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연봉이 1억대였었어요. 아무튼 이 두 분이 이런 설명을 해주길래 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 있죠.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 표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니까 프로는 그거 읽잖아요. 프로는요 거절을 안 당하는 거 아세요? 프로는 어프로치도요 거절을 안 당하게 합니다. 자신 없으면은 거절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바빠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확인하잖아요. 몇 시에 일 끝나요? 일 끝난 다음에 뭐 해요? 주로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프로치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안 생기더라도 나 자신 없어 이 얘기보다는 핑계에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나 바빠요 이렇게. 핑계를 못 대게 미리 어프로치 하는 거겠죠. 이런 거 확인을 다 한 다음에 표정 봐도 보면 알잖아요. 또 이분이 자신 없어 한다면은 그 사람이 거절할 것 같으면 미리 거절을 합니다. 이쪽에서. 프로는 뺀찌를 당하기 전에 이쪽 뺀찌를 논다니까요. 이게 프로입니다. 이거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볼까요? 제 표정 보니까 알잖아요. 너무 이거 어려운 표정. 내가 총각이 저 세제를 써볼 일이 있나? 어떻게 1000만이나 매출액을 어떻게 올려? 그 표정이 나오니까 딱 한 얘기 그거예요. 뭐 야라나코 때문에 이까라 도모타치나리 마셔? 안 해도 괜찮으니까 친구 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요. 저는 사인했어요. 반대로 같이 하자고 그랬으면 저는 무서워서요. 부담돼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업 설명했을 때 그 사인 안 하는 경우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중에서 어떤 부담이냐면은 내가 사인하게 되면은 나한테 기대를 많이 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잘할 자신도 없는데 내가 사인해 놓으면은 이분이 나한테 잘할 거로 기대를 하는 이 느낌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이제 친구가 되자 이렇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말이 고마워서도 회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회원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다음 달에 또 나와서 회원 됐으니까 어때요? 찾아오는 거 있죠. 저는 도망갈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가게라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오면은 뭐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두 분은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보든지. 그래서 두 분 다 느낌 자체가 벌써 젠틀맨이었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죠. 이 20대 젊은 나이에 5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에 묵고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거꾸로 좀 친구가 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정도인데 친구가 되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먼저 친구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나오는데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매월 나올까?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저녁에는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클럽에 놀러 가고 저는 노는 거라면 또 안 빠지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게 뭐 저한테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또 스폰서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스폰서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했어요. 양주 2병을 사올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죠? 그거 좀 사다 주면 안 되냐? 그 이태원에 이제 그걸 또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당시 쪼니오카라는 그 술이 블랙라벨이 그 유명했는데 그거 사오면은 많이 또 이렇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걸 또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온 자리에서 제가 전화 부르면은 오토바이 타고서 가지러 오면은 그 자리에 넘겨주고 저는 본전만 주고 제가 챙기고 이런 것도 하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는 손해 본 게 없었어요. 이분들이 또 가면은 옷도 주문 맡아요. 옷. 저희가 이제 옷 가게잖아요. 예, 옷 주문 맡아 와서 또 사가기도 하고 참 아메이하게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 3개월쯤 되니까 친해지잖아요. 같이 사우나도 가니까 이렇게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왜 맨날 바쁠까? 나는 매일 바빠도 별로 여유가 없는데 저 두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처음에 멀어 보였던 아메이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는 이게 처음 듣는 거고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의 느낌이 그 아메이 느낌의 대부분입니다. 전달해준 사람이 친하잖아요. 그럼 아메이도 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전달할 때 거부하면은 내가 좀 더 친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라면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매일 올라와서 친해지니까 정말 친구가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11월에 만났잖아요, 그분들한테. 11월, 12월, 1월, 3개월, 1월 달 되니까 이태원이 한국 겨울이 또 춥잖아요, 그렇죠? 엄청 추워졌네요. 그러니까 밖에 그 계단 밑에 서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이 안 와. 딱 그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전화를 하다가. 남상 전화 와가지고 일본에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 세미나라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뭐 지금 손님도 없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세미나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세미나 그죠? 아 겨울이니까 가죽 잠바 몇 개만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경비는 나오겠지. 저는 바로 제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가죽 잠바를 사가지고 제가 일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얇은 그 옷가방 그 백이 있어요. 제일 좀 싼. 거기다 가죽 잠바를 챙겨서 딱 들어가서 오사카, 이번에 그 간사이 공항이 이제 수해 때문에 폐쇄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그 시내 쪽에 그 이타미 공항이라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김포공항이죠. 거기에 딱 내렸는데, 오카다상 이분이 마중 나왔어요. 오카다상은요, 저하고 키가 똑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몸무게도 똑같죠? 혈액형도 똑같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카다상이 저를 이제 마중 나왔는데, 벤츠를 타고 나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딱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차 냄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제 한 다음에 딱 닫는데, 문이 너무 이게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메이는 싫은데 차는 좋다. 여러분, 아메이가 좋아서 하지 말고요.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오카다상 집에서 이제 1박을 또 하고, 제가 이제 도착했다라는 걸 다쿠미상한테 연락했더니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쿠미상 집에 이제 홈미팅 한다고 해서 가면서 옷 가방을 가져갔어요. 오카다상 벤츠를 타고서 갔는데 굉장히 달렸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에갱이라고 해서 오사카 시내에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다가 한 2시간 가까이 갑니다. 갔더니 정말 어촌인데 다쿠미상의 부모님은 어부예요. 진주조개잡이 하는 그런 어부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부모님 사는 바로 옆에다가 개인집을 줬더라고요. 26살인데 개인집을 갖고 있어요. 3층짜리인데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홈미팅을 저녁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로도 성공했으니까 미팅룸을 얼마나 잘 꾸며놨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쭉 앉아서 미팅을 하는데, 일본의 그 습관,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습관 있잖아요. 그거 무릎 꿇고서 한 1시간 반 앉아있는데 다리가 막 졸려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메모하면서 막 듣는 거 있죠.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내가 새로운 파트너를 같이 가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자세가 좋으냐라는 거죠. 스폰서님이 내 파트너한테 좋은 얘기 막 후원해주잖아요. 그때는 나는 메모하면서 듣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그 자세를 보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다쿠미상이라는 성공자는 26밖에 안 됐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다 나이가 더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전부 진지하게 메모하면서 듣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 넘게 했는데 이제 휴식 시간이 돼서 제가 물어봤죠. 다쿠미상, 제가 올 때 옷을 가죽 잠바를 가져왔는데 혹시 여기 지금 휴식 시간인데 좀 펴놔도 될까요? 그랬더니 한번 가져와 버려서 제가 자크를 쭉 열고서 이렇게 꺼내줬더니 하나를 먼저 이렇게 입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잘 맞는다고,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4배를 불렀어요. 4배. 원가의 4배. 그거 뭐 비싼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직접 동대문 가서 내가 사온 건데 일본까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다고 입으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사고 선금을 미리 받고 4개를 또 주문받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 경비 빼고도 많이 남았어요. 진짜 아메이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아메이 미팅이 이제 흥미가 생겼어요. 막 가끔 보면은 이렇게 미팅장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고객이 이제 이렇게 한번 참여하라 그러니까 따라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잘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확률적으로다가. 근데 할 사람은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따라오든 이게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봐요. 그래서 가능성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그 1박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보다 일본이 13년 먼저 들어갔어요. 13년 먼저 들어간 일본 아메이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굉장히 그 진솔한 스피치. 그다음에 부부끼리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처음에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일처럼 보이고 사람을 막 끌어들이는, 설득시켜야 되는 어려운 거로 보였다는 얘기가 거의 다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갖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이걸 극복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다 성공한 그런 스토리가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직업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이런 분들이 해서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1박 세미나 가니까 그런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저는 새롭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스트가 이렇게 초대돼서 와서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정말 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세토루 류스케라고 하는 그 당시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였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크라운 앰버서더시거든요. 그분이 게스트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 감성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저는 감동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그분이 따뜻하게 이렇게 그 성공자로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스피치가 너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다가 정말 그분을 멘토를 삼았어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제가 그 다꾸미상, 오카다상 만나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설명도 한두 번 듣기도 하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만났지만은 아메이를 아는 게 아니죠. 뭘 해본 건 없죠. 그때 제 느낌이 그대로입니다. 나는 아메이는 잘 모르지만은 아메이 통해서 성공하신 분이 저 세토상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이거 꼭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저는 꼭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게스트 끝난 다음에 저를 갖다가 오카다상이라는 분이 주최한 그 세미나였는데 세토상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예, 그 무대의 주인공이었었는데. 그래서 세토상을 만났더니 따뜻하게 이렇게 악수해 주시면서 4월 달에 한국에 가니까 꼭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국제 후원은 이렇게 리더들이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맨 위에는 나카지마 가오루상이 국제 후원한 그 계열이었고, 그 밑에가 이제 다꾸미상도 있었고, 중간참 그 위에가 좀 세토상이 있었네요. 세토상, 다꾸미상 이렇게 연결됐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국제 후원을 이제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4월에 한국에 오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그때 리더십 할 때 제가 이제 통역을 맡았었습니다만은, 세토상이 늘 저를 이제 기억해 주시고, 해외여행 갈 때마다 엽서도 보내주시고, 그런 응원을 쭉 받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분명히 사인한 것은 91년도 11월에 했는데요. 이제 그 한국에 저희 스폰서를 찾아갔어요. 다꾸미상이 먼저 국제 후원해서 사인한 스폰서가 있었고, 저는 그 밑에 제가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오카다상을 이제 안내해서 왔으니까 오카다상한테 국제 후원을 하라고 이렇게 연결해줘서, 엄밀히 말하자면 저의 그 바로 위에 국제 스폰서는 오카다상이고, 그 두 번째 스폰서가 다꾸미상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스폰서가 세토상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다꾸미상에서 이제 국제 후원한 이제 그 스폰서가 해미라고 아가씨였었어요. 롯데 호텔 그 소공동에 그 라이트 클럽에 DJ 보는 아가씨였는데, 거기에 다꾸미상은 그 춤을 잘 춥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아주 춤을 잘 추는 사람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춤을 진짜 잘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 호텔에 놀러 갔다가 이제 거기 이제 영어를 또 잘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후원이 돼서, 저희 스폰서는 이제 DJ예요. 라이트 클럽. 그러니까 스폰서 만나러 가는 게 이제 나이트클럽 가는 거 있죠.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결단하고 갔으니까 이제 스폰서 연락했죠. 나 열심히 뛸 거니까 저 회원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때 회원번호 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만났더니 뭘 이렇게 종이를 내밀어요. 제가 사인한 용지를 내미는 거였죠. 등록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왜 등록 안 시켰냐고 물어봤더니, 등록시켜도 안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안 시키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서 본사로 가서 제가 등록시켰어요. 그래서 사인은 분명히 91년도 11월에 했는데 등록한 날짜가 92년도 1월 27일입니다. 아무튼 세제 5가지의 카다로기 그 팜플렛이 한 장 딱 있는 게 그 당시에 전 제품이었거든요. 세제, 주방용 세제, 그죠? 디시드랍스, 세탁용 SAA, 표백제, 올 패브릭 브릿지, 카워시, LOC 딱 5가지입니다. 팜플렛 한 장 보면은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답이 없죠. 근데 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결단하고 나니까 이 팜플렛이 세토상 얼굴로 변했어요. 네, 목표로 변한 목표. 세제는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세제가 세제로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표하고 꿈이 생기면요, 세제는 수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 5가지 세제를 가지고서 처음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데몬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겠구나. 내가 무슨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품을 갖다가 보여주면 되겠다 싶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그걸 보여주는 게 초기의 사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해도 가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는 가입을 했는데 왜 가입을 안 해줄까?
지금도 기록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대문 보여주고 마케팅 했는데 한 명도 사인 안 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사인을 시킬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스폰서분들이 나왔거든요. 항상. 스폰서들이 왔을 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른 다음에 앉혔어요. 이렇게 앉혀서 우리 스폰서들 나왔으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그 성공한 역사를 만든 주인공들이니까 우리가 이 성공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인해서 기념사진 찍자. 사인하는 모습 이렇게 여기 용지 갖다 놓고서 펜 이렇게 줘주면서 사인해 사진 찍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첫 번째 사인 받은 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사인 받은 거죠. 억지로 사인 받았는데 이제 사인하는데 용지 하나가 키트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 쓰면 이제 키트만 남게 되는 거죠. 이 키트 들어보더니 무겁잖아요. 대부분 제가 부른 친구들은 남자들 총각 아닙니까? 들어보더니 이거 안 가져가요. 다음에 가져갈게 하고서 안 가져가요. 이렇게 사인 키트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미리 이제 키트 주문해서 용지를 준비를 해놔야죠. 사인 받으려면은. 사인 받고자 하는 제가 아쉽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기억을 해서 외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키트 값이 외상 값이 깔리는 거죠. 근데 우리 파트너가 또 사람 데려와도 거기도 똑같아. 거기까지도 제가 키트 값을 감당을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 외상 값만 한 200만 원이 넘었네요. 보니까 오늘 또 약속이 들어와서 누가 이제 더 뎁스에서 한 사람 데려온다는데 보니까 용지가 없는 거예요. 사인 받을 용지가. 그래서 주문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쓸쓸했었어요. 외상값이 200만 원을 넘어갔죠. 그러면서 은행으로다가 그 키트를 주문해서 입금시키러 갔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나는 일본까지 가서 이런 비전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걸 나는 이겨내겠지만은 내 파트너가 하다가 나처럼 외상값이 생기면은 그 파트너가 이걸 이겨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겨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앞이 안 보였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깊은 시름에 이렇게 빠져서 은행까지 걸어갔던 그 공기,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또 입금시키고 얼마 있다가 본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본사로다가 누가 한 사람 회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연결을 저한테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본사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연결을 시킬까 생각하다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딱 이렇게 컴퓨터를 치니까 제 이름이 딱 뜨더래요. 사업 내용은 없지만 키트는 열심히 샀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레그가 지금 저한테는 두 번째로 큰 레그입니다. 그 레그가. 그래서 정말 노력하면요, 하늘이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한 레그가 또 생겼고요. 또 한 레그는 저희 스폰서 두 사람이 이제 매월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부산에 같이 가자요, 부산에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또 저를 이태원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뭐라고 표현하면 캐치볼. 사람을 이렇게 캐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캐치하러 내려가자요, 부산을 갔다가. 그래서 부산에 같이 가서 이제 회도 먹고 놀다가 한 1박 2일 간 다음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분들은 오사카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연락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오사카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연락처를 받았대요. 한 사람 연락처 받았으니까 부산 가면 꼭 만나달래요. 그래서 저 연락처를 받고서 부산 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아내 문정순 씨입니다. 너무 운명적인 사실 만남이거든요. 전 부산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 이상형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담한데 우리 문정순 씨도 정말 아담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너무 아담하다 보니까 배우자는 좀 이세를 위해서도 좀 더 체격이 좀 크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거기다가 몸도 되게 약했었어요. 이 갑상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고 굉장히 약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 나요. 저를 처음 만나서 이제 사인한 다음에 제가 설명한 다음에 사인을 금방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본에 친척이 살아서 일본 가는 길에 이제 그분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 또 갈 일이 있어서 비자를 갱신한다고 같이 이제 여행사를 같이 걸어서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지하도를 걸어서 건너면서 숨차는 거 있죠. 그만큼 체력도 약하고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을 내려갔죠. 왜냐면 스폰서가 일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와주니까 저도 복지해서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이라는 거리가요, 한 번도 멀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스폰서는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케일, 여러분의 기준이 그룹, 여러분 파트너의 기준이 됩니다. 멀다고 안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파트너 중에서는요, 절대 사업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쭉 이제 매월 내려가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스폰서들이 와서 들려준 비전 얘기, 이런 얘기를 저도 가서 해주고 새로 만날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이제 그런 일이죠. 정말 그렇게 이제 매월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참 여러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3% 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5가지 전 제품을 사도요 25,000 PV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0 PV가 다 안 돼요. 세제 하나에. 그 5개니까 합쳐도 25,000 PV가 다 안 되는 거죠. 그 3% 하기가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총각들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맨날 약속하면 밥값만 나가고요. PV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문정선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이제 주부들 그룹이 이렇게 나오면서 PV가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또 9%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꽤 이제 지났어요. 한 7, 8개월. 그러면서 일본에 이제 스폰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사, SP는요, 도전해야지 됩니다. SP 그룹이 만들어져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야만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불변의 아메이 원리입니다. 다이아몬드 레그가 만들어져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결단 한 사람만 다이아몬드 레그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건 불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는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서 저는 그냥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반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달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반 대답을 했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근데 열심히 했는데 12% 했어요. 21%를 갖다 목표로 했는데 12% 한 거 있죠. 그랬더니 아마그램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12% 남정균 나오더라고요. 그때 12%는 지금 SP보다 더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요. 두 번째 달에는 자존심이 이렇게 저를 자극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어쨌든 반신반의 대답해놓고 못했으니까 이 달에는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12%도 또 머물렀어요. 이제 세 번째 달 되니까 이건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 또 내려가서 딱딱 그 SP 도전하는 그 무렵에 매월 부산 내려가다 보니까 문정수 씨하고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핀 안 달고 사귀다가 이게 다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죠. 저는 그 핀 달기 전에는 사귀는 게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지금 독신 중에서 아메이를 시작했다라면은 핀을 달고 사귀면은 본인이 성취한 핀에서 더 다양한 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핀이 올라갈수록.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속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줄을 세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저는 뭐 그게 안 됐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뭐 경비가 2배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냥 부산 내려가면은 제 날짜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노총각이고 노처녀다 보니까 제 날짜에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경비가 2배로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다가 제일 힘들었던 그 기억이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소원은 그거였었어요. 내가 꿈을 갖고 아메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 경비가 너무 힘들다. 그때는 전화 한 통 하기도요. 시외 전화요금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도 잘 못하는 거 있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요. 나는 소원이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저는 소원도 빌어봤습니다. 나는 큰 성공도 기대 안 한다.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이 꿈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경비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SP 도전하는 달에는 부산으로다가 전화를 했죠.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야, 내가 이 달에는 꼭 SP 해야 되니까 이 달에 600만 원을 해. 600만 원.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맞출게. 그래서 그 달에 문정수 씨가 640만 원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되네요. 640만 해도요, 94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PV가.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건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마지막 그 60만 PV가 부족한데 이거 안 할 수 없잖아. 이거 어떻게 올린 겁니까? 어렵게. 그쵸?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누님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양재동에 픽업센터가 딱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조그만 픽업센터. 그곳에서 이제 맵을 펴놓고서 혹시라도 주문하는 사람 있으면 좀 덜 사도 되잖아요. 또 어차피 살 바에는 20만 PV가 좀 부족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보너스 가면 좋잖아요. 참 어려운 걸 공개를 제가 다 하네요. 솔직한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매해서 작성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
시간은 다 됐어 보니까. 양재 그 픽업 센터 끝날 시간 다 됐어요. 문 닫을 시간 다 돼서 제가 잠깐! 저 마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대리가 지금 이제 전무로 계시다가 이제 퇴사하신 이용일 전무님이 그 당시에 대리여서 대리.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제가 마감해야 되니까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했더니 기꺼이 연장해 줬어요. 마감을 도와주느라고. 왜냐면 전국에서요, SP가 저 혼자 나온대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제 제가 마감한 거 다 도와주고서 PV가 딱 찍혔어요. 1000만 하면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너무 그 본사의 그 직원들도 기뻐하고 저도 기뻤는데 보니까 60만 PV니까 한 70만 원 넘게 사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제가요, 이만한 이렇게 픽업이 나왔는데 이건 조그만 용달차 하나 분량이 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세제가. 이거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이게 아메이의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또 부탁했죠. 제가 차도 없는 사람인데 이거 도저히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내가 픽업 이거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걸 그렇게 봐줘서 다음날 이제 트럭을 하나 조그만 타이탄 트럭을 이제 불러서 그걸 실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는 못 가면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했었어요. 제가 이제 힘들게 아메이 한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엄청 반대했기 때문에 집으로는 못 갑니다. 이태원 가게로 갔죠. 이태원 가게로. 이태원 가게 그 2층까지요. 그 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박스로 옮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2층 가게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망해가는 정도였었어요. 왜냐면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왔잖아요. 부산까지 매월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팔리면은 다시 사입을 해야만이 디스플레이에서 또 팔아야 되는데 몇 개 이제 팔면은 경비로 다 쓰고 팔리면 경비로 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벽면에 디스플레이 했던 자리에 10개 걸렸던 자리가 한 3개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씩 갖다 막는 거죠. 이렇게 벽을 갖다가. 나중에는 월세도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이제 마이너스 돼서 어려워진 상태였었어요. 그 가게, 그 썰렁한 가게 들어갔더니 정말 좀 서글퍼지던데요. 이 짐을 어떡하지? 그래서 한쪽 벽을 갖다가 쭉 싸는 다음에 옷으로다가 살짝 가려놨죠. 이렇게. 가려놨는데 일본에서 스폰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상 스고이! 남상 대단하다고. SP 했다고. 예, 그러면서 그 당시는 한국에서 저희 랠리가 없을 때니까 일본에서 랠리, SP 인정식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 왕복 비행기표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얼굴은 웃는데 안 기뻐, 이게. 이게 안 기뻐지. 표정이 안 나와. 랠리에서 꽃다발 받는데도 표정이 안 나와. 가게에 싸놓은 세제가 생각나가지고요. 이게 안 기쁜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세제가 막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결국은 그 다음 달에 15%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제가 SP 한 거에 대해서 그 일본의 스폰서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축하해주러 온다고. 그룹 투어로 이렇게 해서 한 30명이 나왔네요. 저를 또 응원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다 왔잖아요. 이분들이 딱. 가게에 딱 와서 아마 이 가게가 앞으로 전설이 될 거니까 이게 기념사진 찍는다고. 사진 찍고 하더니 가게에 이제 그 옷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하나씩 다 이렇게 사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념품이라고. 딱 열으니까 세제가 나오잖아, 이게. 세제 박스가 딱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고 물어봐서 이게 한국 제품이랬더니 딱 보니까 이게 한글이 써 있잖아요. 같은 SAA시고 디시드랍스인데 한글이 써 있더니 고래와 한글 의모지다. 한글 써 있다고 기념품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LOC 막 써 있는데 한글 써 있으니까 이거 기념품이라고. 이 사람들이 다 사가가지고요. 재고가 싹 정리됐어요. 완전히 정리됐어요. 완전히. 정말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함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위에 그 하느님 신이 계십니다. 열심히 뛰는 사람들한테는요 분명히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기억이 이렇게 지금도 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15% 떨어진 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게 저한테 약이 됐어요. 결단해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21% 이하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재정적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3레그가 딱 독립하면서 2레그가 좀 깊게 됐었어요.
아까 본사에서 소개해준 레그, 그 레그하고 문정수 씨 레그가 굉장히 커져서 뎁스가 생겼는데 세 번째 레그가 딱 독립하는 순간에 이게 MD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다가 이게 여유가 이렇게 딱 생기니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이제 가난해서 해방이 되나 보다. 그러면서 에메랄드가 딱 되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했어요. 제가 에메랄드가 됐고 문정수 씨는 그 당시 펄이 됐어요. 세 레그가 SP 이상.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돼서 정말 그 첫 여행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난과 영원히 이별한 그 여행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과정은 있었지만은 고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약간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은행으로다가 키트 사러 갈 때 그때는 답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답이 있어서 그걸 사고 또 주문한 게 아니에요. 답이 없었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겨냈죠. 버텨냈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버텨내십시오. 답이 있어서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또 길이 열리고요. 또 그분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 안 하고요. 어렵더라도.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좀 그 어려울 때 그만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예, 아메이 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이 느낌이었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그걸 느끼면서 다 거기서 한번 이겨내면요. 그만큼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을 축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이 커져서 우리는 강해져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고 강해지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 중에서는요 어려운 경험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역경지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메에서 필요로 한 것은 이게 지능지수가 아닙니다. 역경지수가 필요합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결국은 모든 성공의 기본에 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아메의 사업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이 사업은 성실성, 그 다음에 인내력 이걸 필요로 합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은 보통 사람 이상의 것을 원하거든요. 성공자는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성공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못 가져 있는 걸 원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운동 시작해서 운동선수로 한번 성공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가능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다 성인인데 지금 운동 시작해서 가능한 게 마라톤 정도 가능할까요? 마라톤 정도는. 그래서 나이 관계없으니까. 그 정도 도전 한번 해볼 가능성은 그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체력이 필요로 하고요. 그런 신체, 이런 조건이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또 늦으면 안 되고. 이게 대부분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요즘은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메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많지 않은데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또 꿈이 없더라고, 꿈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열 것이냐. 근데 그게 노력이죠. 요즘 그 강남 미팅이라고 해서 저 금요일 날 하는 그 반포에 우리 프라자 옆에서 하는 미팅에 이렇게 제가 요즘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70% 됩니다.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새로운 에너지를 느껴요. 저는 20대에 시작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가 32살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34살에 더블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는 그 핀을 달성했는데 한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젊은 에너지 이런 걸 이제 못 느꼈는데 최근에 다시 왔어요. 그 기회가. 제가 인문학 강의를 좋아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지난 TV 다시 보기에서 보니까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투자자와 함께 아주 그 유명한 투자자가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난 그 강의였습니다만은 다시 보기를 해서 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와서 한국에 투자를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터뷰도 있었고 그러는데 한국에 투자는 안 하겠대요. 근데 전에는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노량진을 찾아가더라고요. 노량진. 왜 노량진 찾아간지 아십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젊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래요. 노량진이.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면은요,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다 그 젊은 나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공무원 시험.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꿈입니까? 안정된 수입, 이거하고 꿈과 맞바꾼 거죠. 이 경쟁률이요. 뭐 100대 1 막 넘어가더라고, 이게요. 또 뭐 7급인가가. 그걸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기는요, 얼마나 귀한데, 지금.
경쟁률이. 그렇죠? 그래서 여학생 한 명을 인터뷰했는데 여경이 꿈이래요. 여경이 꿈인데 이게 100대 1이라네요. 또 여경되는데. 근데 새벽 3시 반에 나오더라고요. 5시에 개강하는데 1시간 반 전화서 줄 서야 된대.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젊은 사람 만나보니까 옛날에 제가 듣던 얘기는 못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가 아메이 열심히 할 때는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은요, 그런 오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 만나면은, 이거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조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품 정도는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그런데 그것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내는 모습 보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심리학자들이 테스트한 게 많이 있어요. 이 어항에다가 열대어를 딱 넣어놨대요. 열대어가 굉장히 엄청 빠르잖아요. 좋아하는 먹이를 딱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빨리 낚아채는지 이게 안 보일 정도로다가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어항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딱 넣어주면은 열대어가 낚아채고 먹는 거 이렇게 몇 번 한 다음에 가운데 유리로다가 딱 막아놨대, 가운데를. 어항. 반대편에다가 먹이를 놨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부딪혔겠어요. 세게 입을 갖다가 부딪히고 몇 번 부딪히니까 이제 안 가더래요. 그래서 먹이를 넣어놓으면은 딱 돌리더래요, 이렇게. 전에 같으면 낚아챘는데 이게 먹이 입고로 부딪힌다라는 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먹이를 딱 넣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딱 바꾸는 거. 이걸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제거했더니 먹이를 넣어도 못 먹더래요. 이미지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다시 먹게 할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걸 연구한 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 경험이 없는 열대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열대어가 먹이를 넣는 간에 낚아챌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밖에 없답니다. 지금 꿈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한테 꿈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면은요, 이게 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9월 첫째 주 컨벤션 보셨죠? 네. 여러분, 이번에 느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젊은 리더들이 나왔다라는 거. 맞죠? 네. 이 젊은 리더들이 꿈을 잃어가는 이 모습에 여러분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아메이가 성장을 하고 핀이 많이 나왔지만은 부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꿈이 없다라는 거죠. 안정되면 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 정도. 그걸 부러워할 정도니까. 이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 아메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정말 꿈의 비즈니스로서 인식이 되어지고 도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후원하십시오. 지금 젊은 사람 후원할 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이 아메이의 전성기를 미리 보고 왔어요, 이번에 컨벤션에서. 그리고 금요일날 강남 미팅에 참가했더니 70%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설명을 잘하는지. 공기청정기 스카이를 설명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다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때 여러분, 이 아메이를 다시 한번 열정을 낼 그런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34살에 더블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보통 사람 못 누리는 그런 여행들을 다 누려서 정말 가볼 만큼, 놀 만큼 놀아봤는데 요즘은요, 노는 게 재미가 없는 거 있죠. 사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재미가 뭘까? 다양하게 놀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가장 보람 있는 게요, 제가 누리는 거, 이걸 함께 누릴 사람을 도와서 함께 가는 거더라고요. 우리 탑리더끼리는 다 알아요. 해외여행 가잖아요. 새롭게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파트너 여행에 초대한 리더가요, 존경스러워. 제일 부러운 리더가 그겁니다. 나는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서 이 얘기는 부럽잖아요. 놀 만큼 놀았잖아요. 놀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전화 받는 리더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옵니까? 너무 심심해. 이것도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도 이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게으름 피다가 제 자신을 보는데 짜증나고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거울을 보면서 그랬어요. 너 성공자 맞아? 덱스터 이거 책에 성공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뭔가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만 성공자지 전에 목표를 이룬 사람은요, 성공자 아닙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목표 없는 사람은 성공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목표가 있는 사람만 그룹을 이끌 리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글로벌로다가 새롭게 핀 어떤 지금 마케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2022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그 과정이 있는데 2022년도 되면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의 모든 핀이요. 새롭게 재평가됩니다. 저는 딱 4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2022년도니까. 지금부터 축적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나하나. 해서 그때는 제가 FC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서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꿈을 갖고요. 목표를 갖고서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거. 어느 단계에서 성취했으면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해봤던 거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새롭게 도전할 때 가장 또 즐겁다는 거, 행복하다라는 거. 목표를 가지십시오. 꿈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이 아메이는 지금부터가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 부러워할 겁니다. 어떻게 아메이를 알아보고 먼저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그날이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아메이 정말 성공자로서 우리 아메이를 안 하는 일반의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품위 있는 그런 멋진 성공자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지금 새롭게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 FC가 돼가지고 무대에서 인사드릴 때 여러분도 그 무대 컨벤션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업 설명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